위옷은 명품으로 입어야지. 바지는 핏이 제일 중요하지. 액세서리 하나 정도 해줘야지. 이제 시선 즐기면 돼. 여기 패션시리 파티 타임. 여기는 전 세계가 주목한 가장 핫한 도시야. 제대로 입고 모두 같이 신나게 놀자. 여기 패션시리. 여긴 패션시리. 자, 오늘 수업은 통일신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는 82쪽부터 83쪽까지고요.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통일 이후에 신라가 이제 더 커진 나라, 이 커진 나라를 하나로 이제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 이후에는 이제 신라가 과제를 이제 떠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이 갑자기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시 효율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예전에 낡은 체제로는 다스린데 어떤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가 있고, 두 번째 과제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융합을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삼국으로 나누어서 싸울 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로 통일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멸망한 나라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되, 너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감시를 안 하다 보면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운영의 어떤 복잡한 생각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넓어진 영토에 이제 맞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데, 첫 번째는 이 넓어진 영토만큼 더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한 전제 왕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은 영역의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이 화백회의라는 거, 우리 원래 신라의 귀족들이 모여서 이 회의하던 화백회의입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한테는, 이 귀족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다 보면 왕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백회의와 이 화백회의의 대장인 상대등,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등이라는 사람. 자, 그래서 이 화백회의와 상대등의 힘을 낮추기 위해서 집사부는 이 왕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직속기관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중이라는 직책 역시 집사부의 장관입니다. 집사부의 장관. 그래서 이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의 직속기관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따르는 관리들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 유교 통치 이념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 유교 통치, 선생님이 말했듯이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게 효도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는 효도가 최고고, 나라에 나오면 이 나라의 아버지 왕의 말을 잘 들은 충성이 최고다라고 해서 이 유교에서는 충과 효를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 통치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고구려에는 태학이었죠. 이제 통일신라에는 국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교 경전 시험을 위해서 독서 삼품과라는 시험을 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유교를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혈통은 모자라지만 실력으로 이 혈통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육두품들이 이 유교 통치념을 받아들여가면서 왕의 보좌 역할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이 앞에서 배웠듯이 이 진골 귀족들은 왕권에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골 귀족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왕 입장에서는 진골을 누르기 위해서 육두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육두품을 키워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갑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일단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들에게 노급을 폐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급과 관료전인데, 일단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관리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족들에게 이제 왕이 뭔가 대가를 줘야겠죠. 그 대가로 지급하던 게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 사실 근데 토지를 주는 건 아닙니다.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니라 이 토지에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라에서 선생님한테 지금은 돈으로 주죠, 여러분. 이때는 어떤 토지를 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좌동에 있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신곡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대신에. 자, 근데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주던 게 원래는 노급입니다. 노급. 이 노급은 세금도 거둘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노동력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노급을 받을 때는 좌동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농사 짓는 그 농사의 일부를 내가 거두는 데다가 플러스로 이 좌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선생님이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지붕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징발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또 이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게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냐면 이 사람을 군사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대 이제 귀족이니까 사병으로 자신의 병사로 활용할 수도 있을 법한 게 이 노동력 징발인데, 자, 그래서 이 세금 수치와 노동력 징발 다 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는 이 귀족들의 힘을 너무 과하게 키워준다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관료전이라는 여기는 노동력 징발을 빼는 겁니다. 오로지 세금만 수취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들이나 귀족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왜냐하면 두 개 받다가 하나만 받게 되니까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왕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이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결국 변화를 했다라는 거는 이 왕이 그런 반대를 다 뚫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문왕의 왕권이 강력해졌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왕권이 강력해지지 않았다면 이 귀족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관료전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 왕권이 다시 신라 후기로 가면 약해지는데 그때 되면 다시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됩니다. 자, 그럼 그건 또 뭘 뜻하냐면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아마 뜻하게 되겠죠. 일단 신문왕 때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넓어진 영토에 맞게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기 위해서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구주 5소경이라는 체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9개의 주가 있고 5소경을 설치하는데 5소경이 뭐냐면 소경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소는 작은 소자고요. 경은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작은 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경주의 위치가 여기 경주죠. 경주. 지금 수도가 금성이죠. 자, 근데 위치를 보면 신라 전체에서 볼 때 굉장히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서 아무래도 수도가 너무 멀다 보면 이 수도의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려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소경 설치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 지방에서 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성장하는지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5소경을 설치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 5소경 설치를 서술형 시험으로 내겠습니다. 5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려 했다라는 목적을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족의 융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주의 위치를 보면 이 고구려 땅에 보면 한주, 삭주, 명주 이거는 고구려 땅에 설치되어 있는 세 개의 주고요. 여기 있는 웅주, 전주, 무주 이거는 백제 땅에 설치되어 있는 상주, 강주, 양주 여기는 신라의 땅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 3개
라고, 우리는 너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다음에 군사조직도 보면 구소당 10정이라는 군사조직을 통일 이후에 구성하게 되는데, 이 구소당은 국왕의 직속부대 근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소당의 구성을 보자면 이 구소당 중에 3개는 신라 출신으로 구성되고요, 3개는 고구려 출신, 2개는 백제 출신, 하나는 말갈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구성을 봐도 이 차등을 두지 않고 골고루 이 직속부대를 설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려 했다라는 목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일신라가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더 커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체제를 정비해 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문서. 어떤 문서냐면 당시 신라 정부에서 이 신라 촌락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이고요.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수업 끝.